여자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그 밑에 생활 자서전 3부작의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거 시리즈 책의 두 번째 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살림미용은 데버라 리비의 회고록, 뭐 자서전 같은 그런 자전적 느낌이 되게 강한 에세이인데요. 네. 앞서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는 에세이가 먼저 출간됐고 살림미용은 3년 뒤에 나온 두 번째 책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있다는 거군요. 네. 3부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근데 이게 자유를 쥐는 게 이만큼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구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첫 번째 책 알고 싶지 않은 것들부터 먼저 읽고 이 책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좋은 책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두 권의 책이 연결을 되면서도 또 개별적이기 때문에 꼭 먼저 읽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작에서 저자는 이제 40대였는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성의 말하기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살림미용에서는 이혼 후의 일상을 굉장히 차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오가기도 하는데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여성이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그 존재의 비용에 대해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이야기는 20년간 살아온 남편과 막 이혼한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살림 비용 그래서 20년간 살아온 그 비용을 다 정리를 하는 건가? 이후에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자신이 겪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면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야기가? 책에서는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아요. 뭐 이혼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오고 뭐 전 남편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아니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 생활의 뭐 끝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네, 우회적으로 이제 안락한 가정을 유지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순조롭고 이제 즐겁게 움직이는 가정은 누군가의 시간, 헌신 그리고 아주 넉넉한 인심에서 비롯된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 대부분이 여자 일로 치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또 희생하고 참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발랄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 여성의 역할이 연기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사회적 환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작가는 책에서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자와 아이의 안위와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어오던 가정집은 이제 마치 동화와 같은 건데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가정집의 벽지를 뜯어낸다는 건 그 뒤에 고마움도 또 사랑도 받지 못한 채 무시되거나 방치돼 있던 기진한 여자를 찾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50대의 데버라 리비가 방치돼 있던 그 기진한 여자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아,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뭔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이 단어들 안에서 좀 느껴지고 새로운 인생 그러면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데버라 리비는 자기가 인생이 50줄 정도에 이르면 좀 안정되고 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속도도 점점 늦어지고 정작 그 시기에 삶은 더 빨라지고 불안정해지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데버라 리비가 보여주는 새로운 인생은 어떤 한 단어로 요약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인생 안에도 여전히 똑같이 고단함, 뭐 불안정함, 유쾌함,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결혼 생활에 방점을 찍으면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이제 그 대신에 예전에는 서재에서 글을 썼다면 이제는 이웃의 헛간에서 글을 써야 되고 두 딸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분주한 날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또 이사를 간 곳은 되게 낡은 아파트여서 난방과 배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혼자 힘들게 해결하기도 하고요. 네, 어느 삶이나 고단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삶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하고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불안정함, 유쾌함,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말은 정상적 가족, 핵가족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그 가족이 주는 안락함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새로운 삶은 그런 안락함을 버리고 불안정한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성이자 작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런 불안정함이나 고단함 같은 것들은 기꺼이 비용으로 지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저는 이제 50대라 지금 이 작가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은데 네. 어떠셨어요? 또 세대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이 책을 보시면서는. 그렇죠. 저는 세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혼 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보라 리비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근데 책에서 어머니를 회고하는 글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 작가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그렇게 분투하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어머니가 본연의 당신에게 충실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버지가 응당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는 대부분이 어머니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느낀다는 얘기를 이 글 속에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저도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차이점, 생각의 어떤 간극 같은 것들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데보라 리비는 우리 너머를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있기를 갈망하는 어머니보다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전적으로 집중해주는 그런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라는 건 또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관심을 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건 맞는데 또 어머니 인생을 생각하면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자, 이 책을 추천한 여성 작가들도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이 책에는 4명의 여성 작가가 쓴 후기와 추천의 글이 함께 실려 있어요. 그중에서 백수린 소설가의 후기가 인상적이었는데 백수린 소설가 역시도 결혼제도 바깥에 머물고 있는 여성으로서 자기가 겪은 무례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들려주거든요. 네, 이분이 단독주택에 혼자 사신대요. 근데 한겨울에 옥상이 동파돼서 집 앞 골목이 얼었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벨을 눌러가지고 나가봤더니 빨리 치우라고 소리를 치면서 젊은 여자가 이사를 와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거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혹은 이혼한 여성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무례해지는가. 그곳에서 여성이 나로 존재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자유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자유에는 그만한 대가와 비용이 또 따르고 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와 용기가 이 책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얼마나 정말 나로 존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여성에게. 여기 이제 책이 보니까 여자의 용도는 무엇인가, 여자는 무엇이어야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 걸까, 자기 자신에게 좀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여성들이라면 이게 50대가 사실은 그 사춘기처럼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아마 50대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같은 동년배로서 해보게 되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군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군요. 네, 정말 애도 많이 써야 되고 용기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꼭 50대가 아니어도 뭐 20대, 30대, 10대 상관없이 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로 존재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이야기를 끊느냐에 달려있다. 이 문장에도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새드 엔딩이 아닌 거고 지금 이 순간도 그저 과정일 뿐이라면 뭐든 더 용감하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데보라 리비처럼 언제든지 새롭고 신나게 출발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해피엔딩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정말. 또 아직도 새드 엔딩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박은지 대표께서는 살림 비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가요? 뭐 자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던져주셨거든요. 용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배우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매일 일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가가 책 속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글을 쓰면서 나를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쉽지 않지만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제 꾸준히 일기 써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성인애님께서는 엄마로서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된다 하는 얘기 해주셨고요. 자녀와 어머니에게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대화 전달, 늘 미소로 작은 대화를 한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K80479번님께서는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작가와 제목 알려드릴까요?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동네 책방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 부비프의 박은지 대표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분에